이 문제는 2018년도 기술고등고시 전자회로 제1문항입니다. 이 회로는 직류 바이어스 방법 중에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인데 베이스 이미터 간 문턱 전압은 0.7V이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포화시 전압은 0.2V로 지정해졌고 전류 이득은 100이라고 했습니다. 1번은 컬렉터 단자의 내부가 개방일 때 쉽게 생각하면 이 위치를 잘라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때 컬렉터 단자 전압, 베이스 단자 전압, 그리고 이미터 단자 전압을 각각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접지를 기준으로 한 전압입니다. 2번은 저항 R2가 개방일 때인데 이 저항을 제거했다는 뜻이고 안정화 원리를 설명했던 영상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교환 기능은 작동한다고 했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표기에 조금 아쉬운 점을 보겠습니다. 이 베타는 직류 전류 증폭률을 뜻하는데 서브스크립트에 트랜지스터의 포화를 의미하는 SAT 기호를 쓰고 그 전체의 값을 100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포화가 되면 베이스 전류를 증가시켜도 컬렉터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증폭률은 증폭 영역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던 값에 비해서 작아지고 베이스 전류를 계속 증가시키면 그 값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표기에서 이 SAT 기호를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 100은 증폭 영역에서의 값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2번 문제를 풀 때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조건에서 본 등가 회로입니다. 이 단자를 잘랐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컬렉터 전류는 0이고 이 상황에서 이 저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다이오드로만 작동하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들은 각각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VC 전압은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다이오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다이오드의 캐소드 단자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결론은 전압을 알 수 없고 그 이유는 트랜지스터의 출력이 오픈 컬렉터형으로 플로팅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저항의 아래쪽 단자 전압을 구하라 하면 저항은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형소자이기 때문에 전원 전압 10V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에 베이스 전압인 VB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키로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고 이 식에서 베이스 전압을 1.094V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밀만 정리를 써도 같은 답을 얻습니다.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에 이미터 전압은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문턱 전압을 0.7V로 줬으니까 이미터 전압은 베이스 전압에서 0.7V를 빼면 0.394V입니다.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등가 회로입니다. 이렇게 저항 R2를 제거했는데 그 안정화 원리 영상에서 봤었던 경우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차단, 둘째는 증폭, 셋째는 포화입니다. 트랜지스터 회로를 해석하려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우선 차단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 보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문턱 전압은 당연히 마련이 되니까 차단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폭 아니면 포화겠죠. 그런데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포화가 될 경우에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양단 전압을 0.2V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화 상태라면 회로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렇다고 포화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우선 포화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키로프의 전류 법칙을 쓰면은 이 식을 찾을 수 있고, 이 식에서 이미터 전압은 2.651V 정도입니다. 그러면 베이스 전압은 이미터 전압에 0.7V를 더해서 3.351V 정도고, 컬렉터 전압은 이미터 전압에 0.2V를 더하니까 2.851V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화라는 과정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한 전압들을 가지고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전압을 구하면은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이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있는 다이오드도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가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해 본다면은 앞에서 전류 이득 기호에서 서브스크립트 SAT를 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베이스 전류고 이것이 컬렉터 전류입니다. 각각 구해서 B를 구해보면 전류 증폭률이 약 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완전히 포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전류 증폭률보다 훨씬 작은 상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선 이렇게 답을 구했으니 끝내고 다른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선 혹시 증폭 영역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증폭 영역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먼저 입력 회로를 해석해서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경로에 대해서 키로프의 전압 법칙을 쓰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증폭 영역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베이스 전류는 83.78 마이크로암페어, 컬렉터 전류는 8.378 밀리암페어 정도입니다. 그러면 컬렉터 전압은 마이너스 20.16V인데 이것만 봐도 증폭 영역이라는 가정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증폭 영역에 있다면 전원 전압 10V를 저항 RC 양단 전압 VC하고 저항 RE 양단 전압으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터 전압은 8.46V, 베이스 전압은 9.16V니까 이 전압들을 가지고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구하면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있는 다이오드는 역시 순방향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증폭 영역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미있었습니까?